불쌍한 유기견을 파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TV나 SNS를 통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문구가 많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유기동물을 대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성에만 젖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하고 다시 파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생시키는 것도 사람이 문제이고 유기동물을 다시 파양하는 것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기동물인 유기견에 대한 입양,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점점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보게 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까지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유명 인사들도 유기견 홍보 활동을 통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기동물이 많이 입양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단순하게 불쌍하고 안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양하는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파양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학적으로 볼 때 유기동물의 심리 상태와 상처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상처가 많은 유기동물인 만큼 다시 한번 상처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또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닫혀져 있던 문을 이제 조금 열었는데 다시 한 번의 파양은 그나마 열어두었던 마음을 닫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유기견을 입양하여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분명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시 입양을 가서 다시 버려진 기분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견 입양 시에 반려견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 센터에는 애견샵, 펫샵처럼 관리가 된 강아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강아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는 담당자나 봉사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무리가 있어서 청결이나 위생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유기견의 외모와 다르더라도 아이들의 장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문해서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 반려견으로 입양한 후에는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기견 입양 후에 반려견으로서 질병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기견 센터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질병 검사를 하고 주사도 맞지만 그 아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는 체크하기 힘듭니다. 단순한 조치나 보관의 의미로서의 유기견 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일부 유기견들 중에는 키우다가 아이가 병에 걸려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유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어떻게 버리나요? 그런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상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아지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와 입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난 상황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가족도 아픈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여러분은 가족도 힘든데
강아지까지 챙기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016년에 코코가 허리디스크 파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강아지를 수술시켰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안락사 권유에도 저는 반려견을 수술시켜 입원시켰으니까요. 사람들에게 개에 미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지만 사람이 먼저인데 그 처해진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 사람과 개를 다 고민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너무 많은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적인 부분은 누구보다 많은 공감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현재 가장으로서 지나온 시간의 빚이라고 하죠. 빚을 청산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질병이 문제로 키우는 강아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아이들이 유기견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매년 증가하는 8만에서 10만 마리의 유기견들, 유기묘들, 유기동물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코코는 허리 수술로 1000만원가량의 비용이 소모가 되었고 합병증으로 온 질병 때문에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넘는 질병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행동으로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여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를 떠나 하나의 사람으로서 평가해보자면 이기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로 유기견 입양 후에는 반려견으로서의 성격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 강아지들을 입양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성견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성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유기견 입양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돌발 행동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 한 분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캠페인만 보고 정말 직접 강아지 입양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입양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었는데요. 그만 어린 아이 얼굴을 유기견이 물어버리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외과에서 상처를 꼬매고 해당 유기견은 결국 파양이 되었는데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겠죠. 그 친구도. 이처럼 강아지가 상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으로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한 것은 유기견을 키우려는 분들이 잘 모르면서 단순한 생각과 마음으로만 행동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강아지 훈련, 반려동물 행동학, 강아지 기초 상식 등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 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직접 강아지를 만져보고 교감해보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론과 실습이 겸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살 자신이 없으면 유기견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유기견 입양을 너무 쉽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는데 반려견 행동학이나 훈련학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영상을 잘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강아지를 좋아해서 또 이 강사마라는 이 세상에 커뮤니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보다 올바른 교육을 기반으로 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이라도 강아지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다음 포털에 강사물을 만들어서 강사물 커뮤니티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실천과 올바른 강아지에 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사문의 의미가 개를 사고 파는 그런 모임의 의미가 아닌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서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고 있구나. 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래서 더 이상 개에 대해서는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심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강사물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최영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